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동양철관 주주 여러분들. 저는 동양철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유진욱입니다. 자, 동양철관이 이 동해 석유 시추 관련 테마주 가스관으로 좀 엮이게 되면서 3연상까지 좀 기록을 했다가 현재는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 이런 하락에도 우리가 기다려 볼 만한 일정들이 있는가, 이 동해 석유 시추와 관련된 재료와 일정들을 좀 체크해 보는 시간 오늘 좀 가져볼까 합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게 올해만 해도 가득 차 있어요. 7월에 시추공 확정부터 해서 해외 로드쇼, 우선 협상자, 그리고 시추까지 해서 이런 다양한 일정들이 있으니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들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동해 시추 관련해서 이슈랑 일정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크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슈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들도 대거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단은 어제 나온 뉴스인데 이 석유공사가 이 동해 심해 가스전을 본격 시동하겠다, 이 TF를 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잠시 상승을 했었고, 이 관련주들이 뭐 한 1, 2%, 뭐 작은 애들은 뭐 많은 애들은 3, 4% 정도 반등을 준 것 같은데 크게 반등을 주지는 못한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부가 사실 이 동해 석유 시추 관련해서는 진행할 것이라는 게 사실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그리고 뭐 이제 투자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일정이 어떻게 구체화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현재 주가의 방향성을 좀 갈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일정이 어떻게 되냐,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은 일정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거든요. 가장 먼저 있었던 그 액트지오 대표가 방문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기자회견이 열릴 거라는 소식이 일정이 잡히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되고 큰 상승이 또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 식으로 일정이 잡혀야지만 주가가 방어를 해주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7월 달에 뭐가 있냐면 시추 위치 확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고래 말 그대로 현재 8강구랑 6-1강구, 그 다음에 6-1강구 요 아래쪽 북부랑 남부, 중동부 이렇게 있죠. 여기에 지금 한 뭐 7개에서 8개의 시추공을 해서 시추 위치 선정을 해서 시추공을 뚫을 거다라고 하는데, 어디를 먼저 선정을 해서 뚫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첫 시추공을 넣어서 뭔가 나와야지, 뭔가 확률이 있어야지만 다음 시추공을 할 때도 이 굉장히 좀 지지를 받거나 또는 뭔가를 하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시추공의 위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일단 7월 달에 이루어진다라고 뭐 1차적으로 내용이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자, 7개의 유망 구조 말 그대로 부분을 다시 분할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 투자 유치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분할된 광구를 중심적으로 해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분할 광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단은 계획이 뭐 11월에서 12월 달에 시추를 한다라는 게 계획이죠. 이걸 역산하게 되면 7월 중에는 이 시추 위치를 선정을 해야지 일정이 진행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7월인데 아직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이라고 적었고 잡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7월 달에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정부의 일정이라는 게 항상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월 달에 위치 선정이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위치 선정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땐 크게 중요한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해외 로드쇼죠. 결국에는 이 시추 공을 뚫고 이 시추를 하기 위한 다양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이거를 다양한 우리 국내 투자 기업들 그리고 해외 투자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자금 확보를 하겠다라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로드쇼 사업 설명회를 7월에서 8월 달에 열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7월에서 8월 중에 로드쇼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것도 아직 그냥 말 그대로 언제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잡힌다, 요거는 좀 중요한 재료가 될 것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복수의 기업이 석유공사 탐사 데이터를 열람하는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로드쇼 참여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회사와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기업이 어디인지는 비밀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일단 엑스모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한 차례 엑스모빌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일정이 또 한 차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언제 잡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7월달, 8월달이 이게 이제 해외 로드쇼가 끝나고 나면 8월달에서 현재 10월달쯤에 또 뭐가 있냐면 해외 투자자들의 참여 의향 접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서 8월은 사업 설명회를 열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거야 라고 소개해 준다라고 하면 8월에서 10월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참여 의향 접수를 받아서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겠고, 이때 어떤 기업이 들어왔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훈풍이 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7월과 10월 달에 시추가 시작이 되는 11월에서 12월 그 전에 아무래도 많은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참여 의향 접수가 끝나고 나면 이 10월 달에 우선 협상자 선정이 있을 겁니다. 이 최근에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때문에 이 원전주들이 대거 큰 상승이 나왔죠. 이처럼 10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우선 협상자, 이 대왕고래 로드쇼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자 선정 및 계약 협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급등의 랠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는 이제부터 또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일정은 가득 차 있어요. 자, 다시 제가 정리 좀 해드리면 7월 달에 시추 위치 확정이 있죠. 그리고 7월에서 8월 달에 해외 로드쇼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서 10월 달에는 해외 투자자들의 참여 의향 접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서 12월 달에는 시추 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년 내년 3월 같은 경우는 시추 결과가 나온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거 일정들이 현재 항우에 남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차트로 들어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하락을 계속해서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12 대거 발행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가 이 파동의 이쪽 한 60 구간이거든요. 피보나치. 그래서 여기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여기 지지선 좀 지켜주지 못하고 좀 하락을 현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파동의 연속성으로 보게 되면요, 한 차례 파동 이후에 이쪽 60 구간에서는 좀 지켜주면서 올라가 주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한 차례 이미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거고, 근데 여기에서 다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상승 1 그리고 하락 A, B, 파를 만들고 나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여기 장기 이평선과 이 상한가를 만들었던 종가 부분이 있죠. 이쪽 가격대가 1차적인 지지선이 좀 될 확률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하락 이탈한다라고 하면 사실 요거는 파동 카운팅 번호로는 뭐 의미가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상승을 하고 그냥 기술적 반등 한번 뿜고 내려가는 어떤 이런 하락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가격대를 좀 지켜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방금 보셨다시피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정들이 좀 구체화가 되고 이 동해 석유 시추 관련주들이 대거 이 바람이, 저는 이게 그냥 끝날 바람은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바람이 불 때마다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가격 지켜주냐, 이거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